인천의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때리다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중학생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익채널 다문화TV가 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중기획 고래의 꿈 캠페인을 진행하며 청소년 성장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섰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 선생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랄 산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가운데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는 할랄 음식과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최근 인기인 작은 결혼식에 부부만의 추억을 담아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을 피플인 글로벌에서 찾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때리다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중학생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무차별 폭행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가해 학생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종현 PD입니다. 지난해 11월 13일에 인천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A군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은 1시간 20여 분간 이어졌고 피해 학생은 이를 피하려다 난간에 매달려 추락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4일에 상해치사,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졌다는 주장을 했지만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스스로 투신한 게 아니라 극심한 폭행을 피해 달아나려다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해 학생들이 직접 폭행을 가해 추락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징역 3년에서 단기징역 1년 6개월, 장기징역 4년에서 단기징역 2년을 선고한 반면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에게는 장기징역 7년에서 단기징역 4년, 장기징역 6년에서 단기징역 3년 등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끔찍한 범행을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편 이들을 충분히 교육하지 못한 사회 또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종현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 한국 생활에 버팀목이 되어준 선생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다문화 대안학교.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학생들의 모습이 분주해 보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 다성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께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커피를 직접 내리고 꽃도 챙겼습니다. 네, 우리 바리스타 배워서 선생님 위해서 커피 만들어요. 교실에서도 이벤트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한껏 상기돼 보입니다. 담임 선생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 외국인인데 굉장히 쉬운 말로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고마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칠판 가득 그려진 선생님 얼굴. 아직은 서툰 한국어지만 선생님을 향한 마음을 꾹꾹 눌러 쓴 편지도 직접 읽어봅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저희는 선생님 가족 같은 느낌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편지 증정식과 함께 선생님을 향한 깜짝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시고요. 사랑합니다요. 브람브람브람. 선생님 날 축하드립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마슬비 기뻐합니다. 선생님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선생님 또한 중도 입국 등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학생들에 대해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들을 믿고 또 우리 한국 사회를 믿고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인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살뜰히 챙겨주는 선생님은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언어와 학습에 부단히 노력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있어 다문화 사회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지난 3월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 간 할랄 산업 육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세계 시장 규모 2조 달러, 즉 2,300조 원이 넘는 할랄 산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는 할랄 음식과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주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남동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저에서 지난달 20일 각국 대사관 직원과 국내외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대사관 주최 요리 강의가 열렸습니다. 밀가루에 코코넛 밀크, 달걀 등을 묽게 반죽해 실처럼 뿌려서 프라이팬에 익히면 로띠자라라고 불리는 그물 모양의 빵이 완성됩니다. 이 빵은 카레와 곁들여 먹기도 하는 말레이시아 대표 음식 중 하나인데요. 모두 할랄 인증을 받은 재료들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할랄 음식입니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상 허용되는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른 도축 방식이나 음식 공정, 그리고 정해진 재료들만을 사용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반대로 알코올이나 버터, 돼지고기 가공품인 햄이나 베이컨 등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은 하람이라고 하는데요. 할랄은 음식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그리고 여행 문화 등 생활 전반에 폭넓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무슬림들의 음식이라고만 여겨 다소 낯설게 느꼈던 할랄 음식을 같이 만들어보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세계 유일의 국가 할랄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할랄 산업 선도 국가입니다. Through food, we exchange our culture, and through food, because it's an integral part of our life, people eat every day, every time. So I hope with food, we would be able to foster a better relationship, understanding mostly to the Koreans, the international expats here, and to Malaysians in Korea. 이날 초대된 내빈들이 할랄 음식과 문화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요리를 말레이시아 요리라고 듣고 먹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입에 안 맞는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되게 요리를 만들어주신 그 말레이시아 여성분들이 되게 뭔가 친근하게 따뜻하게 미소를 보여주면서 가르쳐주셔서 너무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고 과정을 보고 이제 만드는 것들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새로운 문화구나, 그냥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구나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제 할랄 음식은 단순히 무슬림들의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거대한 할랄 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의 한류와 접목한 할랄 산업이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신산업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다문화 가족의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를 이끌 주역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들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다문화TV에서 제작합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곱게 화장을 하며 설레는 미소를 드러내는 아이들. 멋진 포즈를 뽐내며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산합니다. 이들은 파키스탄 다문화 가정 자녀 유스라 양과 벨라루스 다문화 가정 자녀 정소빈 양으로 다문화TV의 연중기의 고래의 꿈 캠페인을 통해 제작될 다큐멘터리 참가자입니다. 다문화TV는 K-팝, 치어리딩,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4시즌에 걸쳐 다룰 예정이며 이번 시즌은 여행을 통해 한층 성장한 이들의 모습을 담은 동거동락 코리아로 6월 15일 밤 8시에 첫 선을 보입니다. 저는 사진작가가 꿈이에요. 여행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많이 접하고 그러면서 시야를 넓히면은 사진 찍는 거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 친구들이랑 놀면서 한국의 문화를 약간 이렇게 더 자세히 많은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요. 또한 이들과 함께할 가수 모니카는 이번 시즌 참여를 통해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다시 좀 되찾고 싶고 정말 스스로가 행복하고 힐링되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먹거리, 볼거리를 접하는 이번 다큐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꿈에 더욱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재밌게 놀고 많이 배우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되게 재밌고 재밌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저희의 즐겁고 유쾌한 성장 다큐멘터리 많이 시청해 주세요.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는 아싸 말모이 학교가 지난 11일 김포시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아싸 말모이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다문화 학생에게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정체성 확립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을 처음 사용했을 때 마치 신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색깔도 어립니다. 국내외 외국인들이 한국어 실력을 뽐내는 제22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지난 14일 경희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연합뉴스와 경희대 국제교육원이 공동 주최한 이 대회에는 1,300여 명의 예선을 뚫고 올라온 16명의 외국인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조금 서툰 한국어지만 저마다 한국이 자신에게 특별한 이유를 전하고 세계 평화와 상생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승의 영예는 한국의 온정 문화를 비유적으로 그려낸 후쿠시마 아케시에게 돌아갔습니다. 작은 결혼식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중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무료 지원 사업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웨딩 기업이 있는데요. 피플인 글로벌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꽃이 만발하는 5월,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들이 많습니다. 부부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결혼식에 특별함을 더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몰 웨딩 전문 업체 비어스 웨딩입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 회사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영어로 BE 띄고 US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몰 웨딩을 하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일반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예비부부들을 위해서는 스몰 웨딩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거기서 얻은 수익금을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저소득층 결혼식에 환원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몰 웨딩 회사 겸 결혼식 봉사단체가 합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비어스 웨딩 김단비 대표는 미국을 유학하던 당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면서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됐고 이후 다문화 가정을 위해 봉사하며 다문화 가정의 결혼 문제를 접하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다문화 가정 캄보디아 삼소군티안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어쩌다 만나게 됐어요. 제가 봉사를 하다가 그분에게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결혼식 비용이 너무 비싸고 아무래도 그 다문화 여성분들은 가족분들이나 친구분을 다 한국에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결혼식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객 수도 되게 적은데 한국의 웨딩홀은 100명 이하면 아예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를 깨닫고 그때 처음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결혼식을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도 김단비 대표는 다문화 가족과 더불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부부를 위해 무료 결혼 지원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설립 계기가 이 지원 사업 때문이었어요. 스몰 웨딩 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을 저희가 이 꿈의 결혼식이라고 저희 지원 사업을 부르는데요. 이 꿈의 결혼식에 이제 환원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 꿈의 결혼식이 조금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는 턱시도를 무료로 맞춰주시는 분들도 함께 하게 되었고 이제 세상에 없는 여행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신혼여행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결혼식을 하고 이제 그쪽에서는 여행을 보내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점점 모여서 저희가 조금은 돈을 덜 쓰고 이제 그분들의 도움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지원 사업뿐 아니라 수준 높은 결혼식을 위해 힘을 쏟는 비어스 웨딩. 이색적인 컨셉과 거품을 뺀 가격으로 결혼식을 진행해 신랑 신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저희는 직접 찾아가서 어쨌든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다 드리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드셔서인지 저희가 상담을 하면 거의 한 90%는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시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건 이 신랑 신부 두 분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음악을 하시는 분이면 그 신부님의 음악을 활용해서 결혼식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의 첫 번째 특장점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신랑 신부가 원하는 가격대에 무조건 다 맞춰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두 분이 예산이 3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300만 원에 맞는 결혼식을 제안을 드리고, 두 분이 그래도 우린 조금 럭셔리한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뭐 2천만 원짜리 결혼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가격대에서 제일 좋은 상품들을 꾸려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김단비 대표는 결혼식에서 더 나아가 결혼 생활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부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교육 서비스를 새롭게 런칭을 할 예정이에요. 결혼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종교가 다르면 종교로 갈등이 이루어지고요. 돈 때문에도 많은 갈등을 가지고 이혼을 심지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이 문화 차이와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을 사실 작년부터 하고 있었고, 이제 올해는 1:1 컨설팅도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해요. 하반기부터는 결혼식 업체가 아니라 이제 결혼식과 결혼 생활을 함께 도와주는 업체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결혼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결혼이라는 게 아무래도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결혼식은 그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의 첫 발걸음이고, 그래서 이것부터 잘 되어야 이후의 결혼 생활도 단단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그렇게 결혼식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결혼식은 부부만의 이벤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김단비 대표. 이와 같은 결혼식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길 기대합니다.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한 청와대 사랑채 가는 길 행사에 의정부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혼 이주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청계천과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등 대표적인 서울의 관광지를 볼 수 있는 코스를 걸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공사 관계자는 사랑채라는 의미가 손님맞이방이라는 점을 홍보하면서 앞으로도 사랑채 가는 길을 대표적인 도보여행 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산모들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없어 인근 강원도 원주까지 원정을 가야 했던 산모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개원되기도 전에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출산, 육아,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료는 민간시설의 70% 수준인데 다자녀나 다문화 가정은 이용요금이 50% 감면됩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나 배우자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이 기쁨이 될 수 있게 보육이나 또 교육이 큰 부담이 되지 않게 또 많은 다음의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경기도는 내년 4월까지 포천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군 3함대 사령부는 목포와 영암 지역 다문화 가족 100여 명을 초청해 부대 개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5개 국가 출신 다문화 가정은 해군과 한국의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군악대 공연 감상, 전투함 승함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군악대가 다양한 국가에서 온 가족들의 취향을 고려해 각국의 민요와 멜로디를 들려주는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에게 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 명지산업대학원 정지윤 교수입니다. 현 글로벌 이민 다문화 이주민 공존 시대에 현장 학습장을 체험활동 교육 모델화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 운영자와 개인, 가정, 집단 체험자와 체험기관에서 필요 직업군의 접목을 도출해 가고 있습니다. 관할 부처의 교육 지침으로 현장 학습장의 체험활동 공교육의 교과목으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한국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는 자유학기제 직업영역 방향을 현장학습장의 체험활동 교육 모델화라는 제5회 우리나라 이민다문화 교육정책 포럼을 오는 6월 4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강원도,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4개 기관에서 성인과 청소년의 힐링 치유 교육과 체험장 견학과 자원봉사활동과 문화예술, 음식 탐방 교육과 운동을 각 현장 학습장을 통해 필요한 직업군을 경험하고 알아감이 절실한 이민 다문화 시대임을 인식해 보고자 함입니다. 왜 우리 것을 모델화함이 우선이고 우리의 좋은 사례 접목이 우리나라에 만들어가는 이민 다문화학이고 다문화사회 전문가 배출 목적임을 현 글로벌 사회에 인정받게 함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장들 안에 얼마나 많은 관련 전문 인력군이 필요하고 청소년 시절부터 경험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공익채널 다문화TV에서 행복한 가정의 달을 맞아 5번째 고래의 꿈 오감다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다문화 가정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다문화TV 페이스북 팔로우,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구독해 원하는 이벤트를 골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명사와 함께하는 한식, 인문학 여행을 진행합니다. 음식 칼럼니스트, 소설가 등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여행에 참가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음식문화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가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 많습니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부부 간 관계 증진과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돕는 가족교육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돼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